네, 두 번째에 이번에는 이제 빈곤, 그 다음에 사회적 배제, 사회적 욕구,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빈곤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연결되어 내려오는 것 자체가 이제 빈곤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빈곤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제 문제 중에 하나다. 어떻게 하게 되면 사회의 빈곤 자체를 해소하여서 공동의 선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가진 자의 편에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재원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시해할 수 있느냐? 재분배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러한 개념 자체가 뭐냐? 빈곤이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갖지 못한 자가 가진 자보다는 적게 되어져서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빈곤. 이것이 복지 정책의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빈곤이라는 것 자체는 생활 양식, 생활 수준이 균형이 결여되었다 또는 박탈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빈곤은 상대적인 개념과 절대적인 개념이 있는데 대부분 상대적인 개념으로 오산스키라든지 이러한 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합니다만 빈곤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빈곤 자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회계층과 그 다음에 사회계급을 이야기할 때 사회계층에서 하층계급을 어떻게 합니까?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농촌에 있는 노인들이 훨씬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인도에 있는 그러한 농민과 유럽에 있는 농민들이 느끼는 그 빈곤은 의미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있어서의 빈곤은 서로 상대의 차이가 나겠지만 절대적인 차원에서 또 피부로 각자 느끼는 그러한 빈곤은 각자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회의 빈곤은 사회 맥락 속에서 규정되어져야 된다. 빈곤이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있느냐.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그러나 어느 사회의 빈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가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절대적인 그런 굶주림이 허덕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생활수준의 비교는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한의 비교다. 따라서 빈곤이라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한의 생활 수준을 빈곤이라고 그 이하의 생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최저한의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가치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빈곤의 강의의 의미로서는 이제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명이나 그 다음에 생활, 재생산이 방해되고 있는 상태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어지면 인간은 어찌 되느냐? 육체적, 정신적으로 황폐가 되어지고 생활 자체가 붕괴되어진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안 될 때는 어느 사회든 간에 그 사회에 자살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가족이 해체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제 성장을 다시 말해 절대적인 경제적인 재원 자체를 계속적으로 주어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영속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빈곤의 정의는 이제 욕구, 니드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지의 욕구인 니드라는 것은 뭐냐? 사회복지의 보호와 원조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곤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빈곤의 내용, 누가 빈곤한 사람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을 중요한 것은 빈곤 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